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경기 4시에 있죠. 새벽 4시에. 예, 그리고 오늘 12시에도, 예, 포르투갈, 예, 모로코죠? 모나코가 아니라 모로코. 예, 모나코랑 모로코 틀린 겁니다. 예, 모로코는 이제 이슬람 국가죠. 예, 이슬람 국가가 아프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예, 모로코. 예, 그래서 모로코하고 오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된다. 프랑스하고, 예,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인데, 예, 뒤에 이제, 예, 브라질 2014년, 예, 브라질 월드컵에서 준결승전, 예, 독일하고, 브라질이, 예, 하는 경기 내용이죠. 예, 7대1로 지금이 7대1로 졌죠.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브라질 침몰, 브라질이 침몰했어요. 예, 졌어요. 예, 승부차기에서 크로아티아한테 승부차기로 4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다 넣었는데, 예, 본인들이 이제 두께를 실축한 거죠. 예,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왜 이렇게 브라질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어떤 네이버라든지 어떤 뭐 TV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부분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고정관념도 생겨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제가 이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저번에 뭐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실전에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꾸 이제 머리가 이제 고착화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이 생업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생업이라는 것도 이제 정말 이게 서바이벌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석세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뭐 서바이벌이 됐든 석세스가 됐든 아무튼 지금보다 뭔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이 현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좀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브라질이 이제 2014년도 7대1로 질 때, 독일한테 7대1로 질 때 아무도 이제 브라질이 독일한테 그렇게 질 거라고 예상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은 주최국이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나라가 언제 월드컵 나가는 것도, 16강 나가는 것도 지금 숨이 벅찬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최국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엄청 뭐 축구로 밥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전 국민이 뭐 50% 정도가 빈민이고, 그런 나라인데,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축구에 대해서 광신도가 되어 있는 나라이고, 또 거기서 개최국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질이 뭐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독일하고 준결승에서 만났으니까 최소 결승전까지는 가겠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하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유럽 팀은 대부분 안 되고, 예, 보통 이제 유럽에서 하면 남미가 좀 힘을 못 쓰고요. 또 남미에서 하면 유럽 팀이 별로 힘을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든 예상을 깨고 7대1로 독일이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브라질,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브라질 도대체 뭐야? 그때 차범근 감독 해설할 때 지금 기억이 나요. 3대0까지 이길 때는 차범근 감독이 막 환호하더라고요. 근데 4대0 되니까 갑자기 인상이 막 안 좋아지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죠? 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5대0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6대0 되니까, 좀 슬프네요. 뭐 7대0 되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차범근 감독 같이 이제 독일
독일에서 뛰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 안에서 뛰고 있는 그 경기에서 뛰고 있던 밀러가 4대0 되면서부터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본인도 그 안에서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마저도 왜 그랬겠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브라질이 이제 완패를 할 때 느꼈던 생각은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 2014년도 월드컵 때 브라질이 7대1로 질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브라질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주에 가깝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뭔가의 저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금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팽팽한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보통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근접전까지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완승을 거둔다든지 뭐 명쾌하게 인생이 막 나이스하게 끝난다든지 뭐 7대0으로 뭐 내 인생에 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도 항상 뭔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내가 한 것에 인풋이 100이면 한 101 정도가 나오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야. 그리고 100만 나와도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인풋이 100인데 101이 나온 건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인풋이 100이면 한 70, 80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커먼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이 7대1로 질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브라질이 2000년 지나서부터 우승을 5번 했는데 2002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2002년 이후부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뭐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이제 2017년에 이제 2017년에 시대를 말한다를 제가 썼잖아요. 그때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죠. 보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축구에 대한 서민들의 그 광적인 지원, 그러니까 마음의 지원이지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광적인 지원에 본인들이 어려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축구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일념,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새마을운동 때 정말 잘 살아보세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4천만 중에 3천만 아니면 4천만 중에 거의 4천만이 전 국민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살아진 겁니다. 전 국민이. 예. 4천만 중에 100만만 잘 살게 해드리고 나머지 3천만, 3,900만이 그냥 잘 되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러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2천만 중에서 지금 2천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천만 중에서 서로 다 못 살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서로 못 살기 기도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까지는 브라질이 상당히 잘했어요. 90년대까지도. 그 이유는 뭐냐면 전 국민이 브라질 축구가 잘 되길 원했고 본인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축구가 잘 되길 염원하는 머릿수가 많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에너지가 상당히 행복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선한 에너지인 거죠, 말하자면. 예, 축구를 이기는 어떤 그 느낌이, 그리고 축구를 이겨내는 그 힘이, 선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브라질도 이제 축구의 승패가 서민들의 행복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구도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부른 돼지가 된 것이 아닐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있잖아요. 뭐 고시 이런 거 없어지면서 로스쿨 생기면서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서민들이 뭔가 성공하기 기천에 용나는 게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지금 그렇잖아요. 기천에 용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라질도 결국은 축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이제 예전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축구가. 그냥 잘하는 그 명문 가문 또는 이제 축구를 잘하는 가문이라든지 전 자기 뭐 그들끼리 어떤 패밀리가 있는 거죠. 마피아 같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이것도 약간의 금기예요. 왜? 10명 중에 3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10명 중에 8명, 9명이 기도하는 거는 결과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 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확신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16강전을 했는데 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거의 뭐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손흥민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강인도 그렇고 뭐 체력적으로 완전히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 예, 어렵게 지금 16강까지 올라왔고 또 뭐 K리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브라질을 만났을 때 보니까 막 뭐 이 몸 상태가 달라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브라질이라는 압도적인 어떤 그 실력 차에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한국 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벤투 감독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정말 너무하다. KFA 너무하다. K리그 너무하다. 한국 축구 너무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가 봐도 애들이 너무 막 혹사당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 보이는 거야. 응? 너희들이 너무 안 도와준 거라고 생각. 그래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2700 나왔잖아요. 예,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브라질이 그 앞에다 대고 이겨가지고 삼바 댄스를 친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추중이 되어 있고 애들 막 진짜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다 골 넣었다고, 그 애들하고 축구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본인들하고 그 실력 차이도 나고, 그때 이미 또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있는 그 애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뭐 스포츠는 냉엄한 거지만, 거기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16강이 목표였으면 그래도 된다. 하지만 브라질은 우승이 목표잖아요. 예,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16강전에서 그것도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 뭐 또 예를 들면 독일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왜? 2014년도에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만나서 그것도 막 한 사람은 마스크 쓰고 있고 막 애들 막 지금 얼굴이 다 노래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4대 0으로 이겼던 상황에서 계속 삼바춤을 추고, 예, 그 감독도 같이 나와가지고 삼바춤을 춤을 추는데 이게 우리만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크로아티아 감독마저도 저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저 감독도 이상하다. 왜 선수들을 제재하지 않았느냐. 이런 류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브라질이 또 금기를 넘는구나. 예, 일반인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짓이 있죠. 우리 그리스 비극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이제 그리스 비극 작가의 페르시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리스 비극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킬로스는 어떻게 보면 소포클레스, 여러 가지 이제 작가 중에 이제 3명 중에 1명인데, 우리가 3대 비극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는 지금 드라마 작가처럼 다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오는 우리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인류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드라마를 좋아했던 거예요. 예, 이런 극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도 항상 이 극장에 가서 극을 보는 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서도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이 바다에다 대고 매질을 합니다. 왜 매질을 하냐면, 야, 너네들 이 바다의 신들아, 우리가 땅의 제왕인데, 바다의 신이,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 편을 들어가지고 막 폭풍을 일으키고 막, 그리스 편을 드니까, 우리가 크세스,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대머리 까진 그 왕이 있잖아요. 걔가 이 책찍을 들고 바다를 때렸어요. 물론 뭐 약간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막 사람들이 거기도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 되게 위험한 짓이다. 뭔가 금기를 저버리는 짓을 하지 말아라. 신한테 이렇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좋은 대전을 앞두고 이랬을 때 왕이 딱 그랬는데 뭐다. 나는 이미 신인데, 어디 갔죠? 한낱, 그리스의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설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바다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그리스 비극에서 거기서 코러스라는 게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불길한 징조다.
페르시아가 패전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막 하기 시작해. 그 그리스 비극에서. 그 아이스킬로스의 그 그리스 비극, 페르시아의 사람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딱 그 브라질 대표팀이 그 삼바 춤출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페르시아 사람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압도적인 전력, 100만 그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의 아테네로 침공에 들어가는 페르시아가 책찍을 가지고 바다를 때리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뭐랄까요, 금기, 어떤 오만함이죠. 그 오만함,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패를 하게 하는, 정말 뭐 영화 300에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대패를 하는, 정말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결국 그리스가 한테 이제 페르시아가 져서, 페르시아는 거의 뭐 이제 너덜너덜해지죠. 예, 그런 것처럼 브라질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크로아티아한테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그것도 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브라질 같은 축구팀은 개인기가 좋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공을 차는 거는 누구보다 잘하는 팀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뭐 워낙 발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공을 막 저 구석에서 넣었다가 뭐 여기다 넣었다가 뭐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승부차기만큼은 크로아티아보다 잘할 줄 알았어요. 크로아티아도 물론 일본한테 이겼지만 승부차기로. 근데 뭐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운명의 신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운명의 신은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딱 2분이 돼 있을 때, 한마디로 뭐 1대1이 돼 있든 뭐 이게 점수로도 그렇지만 뭔가 2분이 돼 있고, 내가 정말 극에 달았을 때, 노력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 한숨을 쥐어주는 우리가 천사의 숨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천사의 숨결이 한번 확 불어줄 때, 그때 그 깃털이 움직일 정도의 그 힘을 쏘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힘이 크로아티아로 간 거예요. 예, 그 같은 점수가 됐을 때, 크로아티아하고 브라질이 1대1로 같은 점수가 됐을 때, 그 운명의 한숨, 숨결이, 천사의 숨결이 크로아티아로 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브라질이 금기를 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인생 살다 보면 참 뭐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항상 접근전이고 숨이 꼴떡꼴떡 넘어갈 때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인생을 사시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어떤 금기, 타부 이런 것들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브라질전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